고기는 있는데 산업은 없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 최근 강원도 해안의 한 위판장의 한 어업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는 잡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남의 손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제 값을 못 받습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어획량은 해마다 큰 폭으로 출렁이고 기름값과 인건비는 오르는데 정작 현장에서 체감되는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강원자치도가 발표한 블루푸드테크 중심 수산 먹거리 산업 전환 정책은 현장에 적지 않은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총 97억 원, 21개 사업, 단순 생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가공 유통 소비까지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이번 정책은 과연 강원 수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 1 현황 분석 강원 수산업의 현재 좌표. 강원도의 수산업은 오랫동안 어획 중심 구조에 머물러 왔습니다. 동해안의 풍부한 어장과 전통 어업 기반 덕분에 일정한 생산력은 유지해왔지만 부가가치 창출 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 수산물의 상당 부분은 원물 상태로 외지, 도매 시장이나 가공업체로 이동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공이익, 브랜드 가치, 유통마진은 대부분 지역 밖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지역에 남는 것은 제한된 위판 수수료와 어가 소득뿐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10여 년간 기후 변화와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해 어종 구성과 어획량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오징어, 명태, 대구 등 대표 어종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통 환경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 미흡한 냉장 냉동 시설, 불안정한 콜드체인 체계는 신선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물건을 잡아도 제대로 팔기 어렵다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자치도가 가공 바이오 유통 소비까지 포괄하는 블루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선언한 것은 기존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론 이 문제의 핵심 왜 수산업은 늘 불안정한가? 수산업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생산 중심 사고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책과 현장 모두 얼마나 많이 잡느냐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는 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첫째, 가격 결정권이 현장에 없습니다. 어가는 대부분 위판 구조와 도매시장 가격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생산자는 시장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위험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공과 브랜드 역량이 취약합니다. 많은 지역 수산물은 여전히 무명 상품으로 유통됩니다. 원산지는 알려져 있지만 소비자가 기억할 만한 브랜드와 스토리는 부족합니다. 셋째, 유통 비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다단계 유통 구조, 반복되는 운송과 보관 과정은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최종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결국 소비는 위축되고 어가는 다시 타격을 받습니다. 넷째, 청년 인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수산 가공, 마케팅, 데이터 기반 유통 관리 분야는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산업은 열심히 해도 불안정한 산업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론 3필자의 시각, 이번 정책의 의미와 한계. 이번 강원자치도의 블루푸드테크 정책은 분명 방향성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생산 마이너스 가공 마이너스 유통 마이너스 소비를 하나의 가치 사슬로 인식하고 이를 지역 내에서 완결시키겠다는 시도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업부터 마케팅까지 70개 기업을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냉동공장과 위판장 인프라 확충, 콜드체인 구축 등은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프라와 예산만으로 산업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설 중심 지원 사업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영 주체의 전문성 부족, 시장 연계 미흡, 단기 성과 중심 행정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블루푸드테크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유통정보 공유, 품질 표준화, 브랜드 전략, 해외 시장 대응 능력까지 포함한 종합 역량이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업인과 가공업체, 유통업체, 행정기관이 분절된 구조를 유지한 채 각자 움직인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시너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책이 단순한 시설 확충 사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사람과 조직, 운영 모델에 대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가기 위한 조건. 강원 수산업이 진정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장 중심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현장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가공 유통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단기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브랜드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원 수산물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신뢰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일관된 품질 관리와 마케팅이 요구됩니다. 넷째,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생산 확대가 아니라 자원 관리와 환경 보호를 전제로 한 산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역 수산물을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하며 합리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문화가 함께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이 정책이 5년 뒤, 10년 뒤 어떤 산업 구조로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과연 강원 수산업은 잡는 산업에서 만들고 파는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에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강원 수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